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Frequency Visualization, 즉 빈도 시각화라는 주제이고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드 클라우드 그리기를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론이랑 실습이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되기도 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즉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은 이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론이 하나도 없고 이미 제공되는 패키지의 파라메타를 또는 메서드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낼까 하는 주제라서 굉장히 부담 없이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실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학기에 같이 진행되는 텀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유 주제도 있고 지정 주제도 있는데, 지정 주제의 경우에 토픽 모델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실습을 해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다루는 이 코드가, 또 어떤 코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코드는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코드를 배포해 드리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텀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 여러 형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Frequency Visualization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단어의 빈도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더 명확하게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익히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볼 코드는 크게 세 가지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서, 즉 이 문서는 아직 파싱이나 빈도 계수가 되지 않은 원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서를 받아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워드 클라우드 먼저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서 글자 크기를 바꿔보고, 단어의 수를 조정해보고, 또 랜덤 시드라는 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설정을 해보고요. 또 스탑워드, 불용어, 금칙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마스크를 씌우는 거, 그리고 배경색을 지정하는 것 등등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워드 클라우드에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서 하나만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문서 하나가 아니라 문서를 여러 개를 수집해서 한꺼번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를 간단한 약간의 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간단한 코드를 추가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 한글 코드를, 한글 데이터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도 계수가 이미 돼 있다면, 즉 어떤 문서로부터 혹은 문서 집합으로부터 중요한 단어들을 쫙 뽑아냈고 그 단어들이 나온 빈도수가 정리가 돼 있다면은 괜히 시간 걸리게 처음부터 다시 파싱하고 빈도 계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도 계수가 완료된 파일이 있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를 조금 더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빈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품사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품사 정보까지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품사만 골라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빈도만 나와 있는 경우, 품사 정보까지 나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살펴볼 코드들에 사용되는 주요 라이브러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살펴보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당연히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때 사용될 거고요. 이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들이 많이 있어요. 자, 클래스들이 워드 클라우드, 스탑워즈, 이미지 컬러 제너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워드 클라우드 만들려면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얘는 불용어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미지를 뒤에 이제 보면 나오게 되는데,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씌울 때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그런 모듈이다 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맷플론립, 얘는 우리 파이썬 베이직 시간에 잠깐 같이 배웠었죠. 화면에 플로팅을 하는, 즉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얘도 간단히 살펴보게 될 거고, 사실 워드 클라우드가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IL, 얘는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지 마스크를 씌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드 클라우드를 그냥 동그랗게 네모나게만 그리면 너무 멋이 없으니까 다양한 이미지의 실루엣을 입혀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넘파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사용했는데 다차원 배열 처리를 위한 패키지인데, 오늘은 어떻게 사용될 거냐면 여기 PIL을 사용해서 PIL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여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경로를 지정하게 되면 이 경로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PIL을 이용해서 읽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읽은 거를 배열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미지를 하나 읽어와서 배열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가지 패키지가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PIL은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처리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그렇게 불러온 파일을 다차원 배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넘파이가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빈도의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워드 클라우드 말고도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 URL 링크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파이썬 그래프 갤러리.com에서 굉장히 많은 그래프들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디스트리뷰션, 코릴레이션, 랭킹, 파트 오버 홀, 이볼루션, 맵스 뭐 등등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 워드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면 이 워드 클라우드 안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 베이직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저희가 눌러서 보면 네, 아주 간단한 코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실행을 해가면서 파라메타를 얹히고 하면서 워드 클라우드의 다양한 기능을 익혀보는 게 오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방문하셔서 나한테 필요한 그래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워드 클라우드를 하는 목적도 다양한 그래프들 중에서 워드 클라우드가 가장 여전히 흔한 거기는 하지만 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코드로 하나의 문서로부터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내는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가 방문했었던 웹페이지에 있는 베이직 코드가 하나의 문서로부터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그런 코드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문서로부터 출발할 때도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파라메타를 최소한으로 안 썼네요. 파라메타를 하나도 안 쓴 기본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할 파일은 여러분들 제가 배포한 경로에 보면 데이터셋 안에 워드 클라우드 안에 alice.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alice.txt라는 파일이 있고요. 열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원문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워드 클라우드 점 제너레이트 텍스트도 있고 인터폴레이션도 있고 한데 요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 아래 코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자, 아래 오늘 수업에서는 코드들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하셔야 될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매플론 립을 불러오는 부분,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input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ataset의 워드 클라우드에 alice.txt라는 파일로 여러분한테 배포를 해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pen 해서 파일을 열고요. .read 하게 되면은 하나의 지금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문서가 아니고 하나의 문서에 문장들이 쭉 있게 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통으로 읽어서 read 함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read line도 있었고 read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통으로 읽어오는 read를 해서 텍스트라는 데에 저장을 할 거고요. 요거 오픈하고 리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여기 두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어요. 첫 번째, 워드 클라우드라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돼서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워드 클라우드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걔 이름을 아무렇게나 줘도 되지만 요렇게 많이 줍니다. 소문자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아, 이런 워드 클라우드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진 그 객체, 요 이름이랑 요 이름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방금 만들어진 그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메서드 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메서드는 generate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에 generate 하게 되면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직 화면에 뿌려주지는 않는 거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드는데 뭘 가지고 만드냐? 아까 불러드렸던 그 텍스트. 자, 여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라. 아까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w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즉 워드 클라우드를 하나 생성하는 거. 자,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생성하고 입력 텍스트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지금 보시는 요 두 줄이 핵심이고요. 이미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졌는데 아직 시각화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보여주는 부분이 요 아래 부분이 되겠고 이때는 매플론 립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처음에 자, PLT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한 다음에 plt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plt.figure 하면서 그림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실습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텐데요. 특히 이미지 마스킹을 씌우게 되면은 불러들여온 이미지 자체가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불러들여온 이미지의 사이즈랑 얘를 좀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불려들어온 이미지가 픽셀 해상도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서 피겨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은 작은 그림을 억지로 키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해지고요. 또 너무 큰 그림을 작게 하면 글쎄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 마스킹을 씌워봤을 때 그림이 좀 예쁘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피겨 사이즈를 조절해 보면서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plt.imshow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imshow. 자,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미지를 뭘로 만들 거냐? 아까 만들었던 워드 클라우드 있잖아요. 아까 만들었던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보관법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영역과 영역 사이에 채워 넣는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매끄럽게 그려주는 방법, 얼마나 부드럽게 그릴 건가 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워드 클라우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4개만 퍼온 거고요. 한 20개인가요? 되는 옵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축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만든 그림을 화면에 뿌려라 하는 게 쇼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뿌리고 나면은 이제 버퍼에서 비워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베이직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뒤에 보면은 화면에도 뿌리고 파일로도 저장을 하는 게 있는데 화면에 뿌리고 나서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냥 빈 내용이 저장, 즉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게 되어서 요 순서는 파일로 저장을 먼저 하고 쇼를 해야 됩니다. 즉 plt.show를 하면 화면에 뿌려주면서 버퍼에서 비운다 라고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주게 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답게 앨리스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 위주로 보여주게 되고 빈도가 제일 높은 단어를 제일 크게, 빈도가 제일 낮은 단어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애매하게 빈도가 있는 단어들이 여기 작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바꿔볼까요? 피규어 사이즈가 12, 12였는데 요거를 만약에 2하고 2로 바꿔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네요. 네, 다시 12하고 1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을 지금 바이리니어, 많은 경우에 바이리니어가 제일 좋다라고들 그래서 요거를 쓴 거고요. 몇 가지 해볼게요. 저는 차이를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여기 글씨들 있는 부분에 약간 번짐 현상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거예요. 한번 보면 넌으로 해볼까요? 네, 여기 약간 좀 번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요걸 한번 좀 크게 해보면 더 효과가 확실하려나요? 20, 20으로 해볼까요? 여기 좀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곡선에서 그게 나타나네요. 넌 말고는 뭐가 있었나요? 니어리스트 해볼까요? 니어리스트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너무 편파적. 가우시안. 네, 답을 정해놓고. 가우시안은 찌글찌글한 것 같진 않은데 조금 흐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약간 흐려 보이는 느낌이 들고, 바이리니어를 하게 되면, 네, 얘도 찌글하긴 하네요. 네, 찌글찌글한데, 그나마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리니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한번 이거저거 바꿔보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금은 여기 어떤 축도 필요 없잖아요. 워드 클라우드에서 축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축을 켜게 되면은 여기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0에서부터 350, 0에서부터 175 이렇게 X축, Y축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축이 나타내는 바보다는 단어, 글씨의 크기가 나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축은 제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코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그 다음 그림 그리고 끝! 이 구조로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다는 아니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흉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는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맥스 폰트 사이즈라는 옵션입니다. 자, 글자 크기는 여기 맥스 폰트 사이즈라는 옵션이고요. 단어의 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단어를 정확히 10개 이게 아니라 최대 몇 개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대 단어 수를 지정하게 되면 그만큼 단어가 만약에 최대 단어를 200개를 지정했다. 그런데
200개의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100개가 다예요. 그럼 100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200개 단어가 충분히 넘게 있는데 정해진 피규어 사이즈와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200개 단어가 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200개가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폰트 사이즈와 맥스 워드는 서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를 먼저 고정하고 표현하는 단어 수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표현할 단어 수를 나타내고 맥스 폰트를 조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확한 문서를 찾을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맥스 폰트 사이즈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뽑아낼 수 있는 맥스 워드, 즉 맥스 워드를 100으로 준다는 거는 폰트 사이즈,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 사이즈를 주고 제일 큰 A 폰트를 주고 나서 200개를 뽑을 수 있어도 100개만 써라, 이런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텐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맥스 폰트 사이즈와 맥스 워드를 별도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는 다 변함이 없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그냥 비어있는 생성자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옵션을 이렇게 줬죠. 그리고 나머지 코드에서 계속 요 부분에 옵션을 채워나갈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아까 디폴트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좀 작아졌죠. 아까 앨리스가 이만큼 컸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크기를 똑같이 해놓고 볼까요? 자, 피규어 사이즈 12로 하고요. 자, 얘로 하고요. 지금 보면 앨리스 제일 큰 애가 얘인데 요만하고 얘는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폰트 사이즈가 아마 디폴트보다 40이 더 작은가 봐요. 맥스 워드를 1000으로 해볼까요? 이게 1000개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1000개에 육박하는 단어가 있었을 텐데 지금 1000개가 다 안 나왔어요. 뭐 대략 몇 개가 나왔을래나요? 만약에 20으로 한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아마 요거는 20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50으로 한다? 그리고 100으로 한다? 거의 100 정도만 해도 거의 꽉 찬 것 같죠? 여기서 200으로 늘리면 변화가 있나요? 200까지는 변화가 있고요. 이거를 300으로 늘리면 계속 변화가 있긴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스 폰트 사이즈와 맥스 워드를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지만 허전하지 않은 정도의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